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합격자 이다영입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경험이 혹시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건 제 점수입니다. 저는 전공 점수 60점, 교육학 점수 17.33, 1차 점수는 77.33을 받았고요. 2차 시험 성적은 100점으로 임용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되게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불안함을 그냥 항상 겪으면서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런 겁쟁이인 저도 해낸 걸 보면 선생님들도 꼭 해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제 수험생활 당시 상황입니다. 저는 초수였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도 없었고 그리고 학부를 병행하고 있어서 되게 힘든 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의 교직 이수까지 되게 벅찬 하루하루를 보냈고 그리고 관리반 시험에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해서 관리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네, 여기서 오는 좌절감도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강을 다녔는데 근데 코로나19라는 상황으로 인해서 제 직강 그런 공부 패턴이 다 흔들리기도 했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네, 이제 제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쓰기형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들으면서 공부하는 사람, 말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눈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쓰기형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서 혹시 저처럼 쓰는 공부에 익숙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공부 방법 몇 개만 뽑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교육학입니다. 저는 교육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네, 제가 듣는 강사님의 마인드맵 교재를 이용해서 단권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마인드맵 수업을 하시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은 검정색 펜으로 필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정리한 내용은 파란색 펜으로 필기를 했어요. 이때 파란색 펜으로 필기한 건 제가 봤던 원페이지나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제가 몰랐던 부분 이런 건 다 파란색 펜으로 필기를 해서 다 암기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화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해서 인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논술 문제를 만나시게 될 텐데 저는 이걸 밀리지 않고 꼭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되게 많이 밀리는 편이었는데 근데 여기서 틀려보고 다시 외워보고 그래야지 실제 시험에서 제대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풀어보시고 틀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공 공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는 저는 직강을 수강을 했고요. 쓰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서를 다 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제대로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면서 공부를 했고 이진영 선생님이 되게 많은 프린트를 내주시는데 그거를 단권화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단권화까지 끝났다면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가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기 쉬운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걸 구분하기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뭘 빼야 할지도 되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교재에 있는 거를 키워드 중심으로 그냥 다 때려 넣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제가 뭘 빼놓고 공부하는 걸 되게 불안해하는 성격이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9월 달부터 계속해서 회독을 할 때 서브노트가 되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브노트까지 끝났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 공부할 거를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예습을 했습니다. 네, 7, 8월 달에는 영역별 문제풀이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문제풀이 전에 기본서 회독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이 기본서 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9월 달에 가면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기본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암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영역별 문제풀이 범위에 맞춰서
기본서를 회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회독을 하고 문제를 푼 뒤에는 이제 오답 노트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각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쓰면서 공부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만들면서도 공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조주의 가족 상담의 상담 기법이 나왔으면 그 해당 상담 기법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구조주의 가족 상담의 상담 기법을 다 적고 그거에 대한 효과까지 정리를 해뒀어요. 나중에 회독을 할 때 이 책만 봐도 제가 그냥 기본서를 회독한 것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리고 이제 영역별 문제풀이의 오답노트까지 마치면 나왔던 부분을 이렇게 스티커로 표시해가지고 나중에 기본서만 봐도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기출분석을 되게 꼼꼼히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기출분석을 저는 객관식 문제까지 되게 꼼꼼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항 하나하나가 다 시험에 논술형으로, 서술형으로 변형돼서 기출되기 때문에 전 이게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건지 다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기출을 분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공부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기출 분석은 꼼꼼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는 이제 많은 것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거의 암기 머신처럼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푼 다음날 일요일에는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답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거 기본서나 손진기 그리고 기출분석, 영역별 문제풀이를 범위를 정해서 최대한 빠르고 많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손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손진기 같은 경우에 따로 이거를 시간을 내서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특수화 내용이나 임상심리 내용 중에 뭐 개입 방법이나 이렇게 꼭 외워야 되는 건 이렇게 밑에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스터디 카페 갈 때나 아니면 전화 스터디 할 때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용시험을 2주 정도 앞두고 있는 이 시기는 되게 몸과 마음이 다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제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했던 방법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따로 마련을 해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저만의 스키마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그냥 되게 빠르고 가볍게 회독을 하면서 뭐가 중요하고 뭘 배웠었는지 써놓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두니까 제가 지금까지 어떤 공부를 했는지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시험 전날 모든 기본서를 회독하는 게 시간이 벅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쭉 보면서 모든 과목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떠올려보는 그런 인출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말해보고 써보고 외워본 거는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도 더 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달부터는 이해를 뛰어넘는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스키마를 정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2주 전까지도 과정당화 이론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나오면 틀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냥 키워드는 조금 더 자세히 써 넣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됐고 저는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썼던 키워드가 생각나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뛰어넘는 암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스터디 방법을 따로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합격 수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별로 했던 밴드 기상 스터디나 밴드 공부 시간 인증, 그리고 기출 변형해서 풀어봤던 거, 그리고 하루에 한 문제씩 밴드에 올려서 이걸 푸는 걸 인증했던 스터디가 제일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이제 뒤로 갈수록 시험이란 압박감 때문에 조별 스터디가 제대로 운영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짝 스터디를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해서
손진기나 아니면 기본서를 회독하면서 문제를 내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인출을 한다면 시험까지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빠르게 인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짝스터디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이건데 제가 1차 합격자 발표 나기 10분 전에 1년이 진짜 주마등처럼 스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막 스터디쌤들 얼굴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에 울컥하는 감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이 떨어져도 후회는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것보다 열심히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게 된다면 그건 그냥 제가 1년 안에 해낼 수 없었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년 이맘때쯤에 1년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무조건 공부만 미친 듯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막 진짜 1년에 오롯이 같은 멘탈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버텨낸다는 생각으로 이진영 선생님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본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정말 각자의 다양한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싸움을 해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실 선생님들을 늘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와 같이 1년을 버텨준 자율3조쌤들 수정쌤, 의선쌤, 수민쌤, 예원쌤에게 감사 인사 전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발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